내일의 부 오메가 편 234페이지. 미국은 일본을 어떻게 굴복시켰는가? 소련 이후 다음 차례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GDP는 이미 미국의 40%까지 육박하였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강달러 환율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취한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은 강달러로 소련의 위성국을 죽이고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일어나게 만들어 달러를 끌어들였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강달러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엔화 포지션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일본 제품은 미국으로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의 예를 들어보자.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트럭이었다. 미국 가정은 주로 주택에 거주한다. 스스로 집을 고쳐야 할 일이 많다. GM이나 포드의 트럭은 적재함에 집을 고칠 자재를 시키 편리했다. 그러나 트럭은 기름 먹는 하마다. 기름값이 쌀 때는 연비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석유 가격이 10배나 뛰는 오일 쇼크의 시기에는 아무래도 엔진 효율을 따지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승용차 세단은 엔진 효율이 좋았다.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세단이 인기를 끌고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 SUV나 트럭의 인기가 올라간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오일 쇼크로 미국에서 일본의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 자동차뿐 아니라 수많은 일본 제품이 미국에 공습을 가한다. 소련을 죽이려는 정책에서 일본이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이다. 당시 일본의 무역 흑자 대부분은 미국 때문이었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일본을 손보지 않을 수 없었다. 폴 볼고 FED 의장의 고금리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여 물가를 잡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해 설비 투자를 미뤘고 그로 인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은 고금리로 망가진 미국의 제조업을 뚫고 미국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대표적으로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이론을 따랐다. 유치산업 보호정책을 밀어붙인 나라라는 뜻이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올리고 각종 보조금과 각종 세액공제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을 보호한다. 경쟁력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선두에 서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현재 중국의 전략과 유사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전략을 썼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60년대 서울대 경제학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리카르도처럼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책보다는 리스트의 책들이 훨씬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후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독일과 일본의 환율을 강제로 올린다. 플라자 합의가 채택되자 독일 마르크화는 일주 만에 약 7%, 엔화는 8.3%가 각각 상승했고 이후 2년 동안 달러는 30% 이상 급락하게 된다. 이후 엔화는
달러화 대비 2배까지 치솟게 된다. 일본의 수출이 어려워져야 정상인데 정말 어려워졌을까? 그렇지 않았다. 일본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그리고 급여 동결, 파업 금지의 형태로 노사 합의를 이루고 혁신을 이루어 일본의 엔고를 뚫고 승승장구한다. 이전까지 일본은 미국으로의 제조업 수출로 인해 엄청난 무역 흑자를 이뤄냈다. 그러면 일본에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달러가 넘칠 테고, 달러가 넘치면 엔화가 절상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면 일본인 수출이 힘들어진다. 일본의 돈 가치가 뛰어서 관세를 매긴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본은 물밀듯이 들어오는 달러를 밖으로 빼내야 한다. 방법은 일본 기업들이 받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거나 혹은 투자를 통해 해외 기업 인수합병을 하거나 미국의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달러가 일본 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돌아서 결국 엔화 가치가 낮은 상태로 유지된다. 그 여파로 미국의 부동산이 치솟았고 미국은 일본을 향해 환율 조작국이라는 비난을 하였다. 그런데 결국 일본의 엔화가 뛰었고 이후에도 일본은 활발한 M&A를 통해서 소니가 할리우드 영화사를 사고 미국의 부동산을 사는 등 이전의 형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미국은 이때 엔고뿐 아니라 일본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수출 쿼터를 걸어서 일정량 이상은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 친 장벽을 생산성 향상으로 뛰어넘는다. 대표적으로 가격이 싼 자동차를 많이 파는 전략에서 비싼 차를 파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는 고급 차량 시장을 싹쓸이하였다. 반면 저가형 자동차 시장은 한국의 현대차인 포니가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 오일 쇼크로 소련이 컸듯이 미국의 일본 규제로 한국이 어우지리를 얻은 셈이다. 미국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은 불량률이 높아 자신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일본은 기술 향상으로 에러율을 확연히 줄이고 더 좋은 제품을 저가에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점유율을 크게 올렸다. 그러자 1985년 9월 30일 인텔, AMD, 내셔널 세미컨텍트 등 미국 기업들은 일본산 메모리인 EP롬에 대한 반덤핑 제소장을 제출했다.